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코인입니다. 자, 리플코인, 제가 어제 영상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 외부 재료에 의존되고 있는 상승력, 이 부분 어떤 부분입니까? 그레이스케일이 리플코인의 펀드를 출시하겠다, SEC한테 전혀 간섭받지 않는 펀드를 출시한다라는 것은 이 이후에 ETF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리플의 상승세가 유지할 것인가, 외부 재료에 의존하고 있는 상승력, 이 부분이 0.65달러의 돌파가 관건이다 라는 부분이 9월 13일 8시 33분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자, 그만큼 리플 코인에 관심이 많이 높아져 있는 부분이 사실이죠. 펀드를 출시한다는 것만으로도 개인들의 자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펀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 그리고 오늘 날짜로도 마찬가지로 리플 코인의 상승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어제 날짜 그러한 소식과 함께 800원을 바로 돌파했다가 다시 상승력을 제한하면서 750원까지 떨어졌고 다시 한번 750원부터 현재 시점까지 끌어올려주고 있다라는 거. 자, 800원 이상 끌어올렸으면 여기를 뚫고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만약 더 뚫고 올라가고 900원, 뭐 1000원 이렇게 쭉쭉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개인들의 물량이 달라붙을 것을 알고 있는 고래들 입장에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원치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다가도 다시 하방 압박, 상승하다가 다시 하방 압박. 이거 뭡니까? 계단식 상승력을 통해서 안정감 있게 끌어올라가겠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시장의 이러한 조정 구간을 통해서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받으면서 움직일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보다 지금 이 시점을 통해서 더욱더 안정적인 바닥을 확인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그레이스케일에서 어떠한 부분의 내용이 나왔습니까? 그레이스케일은 어떤 곳이죠? 자, 이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운영사로도 유명합니다. 근데 그레이스케일이 리플의 신탁 상품을 출시하겠다. ETF 출시가 목표다라고 하는 부분. 당연하겠지만 펀드 이어서 ETF 또한 마찬가지로 펀드예요.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한 펀드인데 이 ETF가 나온다는 건 기초자산이 리플이 된다는 거거든요. 리플의 ETF가 나온다. 당연히 시장은 긍정적인 힘을 보여줄 수밖에 없죠. 우리가 비트코인 ETF에 열광했던 이유, 이더리움 ETF에 열광했던 이유가 바로 기초 자산이 되고 있는 코인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고래들 또한 이 코인들을 매수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가져가기 때문이라는 거.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 리플 코인 어떠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은 당연하겠지만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먼저 주시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죠. 이거 한번 보시죠. 자, 어제 날짜 비트코인은 8월 PPI를 발표했습니다. PPI는 뭡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자, 발표를 한 다음에 회복세를 가져오고 있다. PPI가 긍정적으로 나왔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죠. 시장에 예상했던 대로 나온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물가가 여전히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우리가 리플 코인만 올라가면 되고 비트코인만 올라가면 되는데 왜 PPI를 봐야 되고 CPI를 봐야 되고 왜 이런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보면서 매매 대응해야 될까?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이제 경제 지표는 코인 시장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게 누가 있습니까? 뭐 개인이 있고 고래가 있겠죠. 고래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다. 이러한 아이들이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고래들의 움직임을 가우하는 건 기업들, 기관들의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경제 지표가 해당되는 미국 증시를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해당되는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난 9월 11일부터 소비자 물가 지수는 0.3, 0.1%가 올랐고요. 예측치보다. 그리고 9월 12일 어제 날짜라 생산자 물가 지수는 마찬가지로 0.1%에서 예측치가 0.1%또 올라서 0.2로 체크가 되었다라는 거.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여전히 물가는 높이 올라가고 있구나. 물가는 여전히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 말인즉슨 미국의 주식시장을 흔들 수가 있고 코인 시장 또한 흔들림을 가져올 수밖에 없겠죠. 자, 이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아침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증시 같은 경우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발표하자마자 하방 압박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당되는 시장에서는 다시 상승력을 가져오면서 올려놨다.
이건 무엇을 말하죠? 현재 시장에 경제 지표 발표가 있긴 하지만 다음 주에 나올 금리 인하는 무조건 나올 것이다. 금리 인하가 50bp를 할 것이냐, 25bp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차이가 있겠죠. 이러한 금리 인하 폭이 결정되는 부분에서 경제 지표는 중요할 수밖에 없지만 금리 인하를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 유럽에서는 이미 25bp, 25bp 두 번씩이나 인하를 했기 때문에 미국 또한 금리 인하에 트렌드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은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만으로도 경제적인 시장에 굉장히 큰 이슈를 던질 거거든요.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기술주가 섹터가 주가 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움직임에 긍정적으로 가져온다면 곧바로 이 부분은 코인 시장에 연결될 거니까 우린 그 부분에 맞춰서 매매 대응을 같이 하시면 좋다. 왜 이 부분을 여러 번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부분처럼 우리가 집을 샀을 때 대출을 받고 집을 샀겠죠. 근데 집을 샀는데 대출 금액 금리가 올라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투자했던 집을 팔 수가 있죠. 고래들 입장은 어떨까요? 고래들은 주식과 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금리가 높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의 리스크가 발생되면 당연히 기업들 입장에서 기관들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줄여야 되겠죠.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시장에 매도 물량이 나온다는 거, 하방 압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시간에 미국 야간 선물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도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자, 보시죠. 미 야간 선물 어떻습니까? 빅스만 제외하고 나머지 다 플러스입니다. 빅스는 뭐예요? 공포 지수죠. 공포 지수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의 경기 상황과 코인 시장,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커플링화된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우린 필수적으로 현재 시간에 미국 야간 선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미국 경기 상황이 미국 증시가 움직임이 좋다 보니까 당연하겠지만 리플 코인 또한 재차 반등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1.3%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리플 코인을 오랫동안 투자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플 매입 단가가 1,500원 이상, 2,000원 이상이신 분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700원대, 800원도 못 올라갔고 850원, 900원도 못 올라갔는데 이 단가가 많이 올라간 단가다라고 판단하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지금 니플이 이렇게나 하락 압력을 갖고 왔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기 마운트 곡스의 매도 물량, 여기는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다시 한번 미국 경기 침체 우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을 압박했지만 어떻습니까? 재차 반등 구간을 빠르게 가져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는 1,000원 라인을 어떻게 돌파하고 안착시키느냐가 중요할 텐데 이 부분도 하나씩 하나씩 오늘 영상에 짚어드릴 거니까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니플코인 하면 니플코인의 모멘텀을 안 알아보면 안 되겠죠. 자, 니플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CBDC라는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디지털 화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지폐, 동전 이제 이용 안 하죠. 우리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는 거.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이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발전할 건데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의 연동 관계 때문에 더욱더 안정적인 코인이라고 불리우죠. 연말까지 리플은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 그리고 ETF.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리플 코인의 모멘텀은 이렇게나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근데 리플을 압박했던 요인은 뭐였습니까? SEC 빼놓고 가면 섭섭하죠. 미국의 증권위원회는 4년 동안 법정 공방을 통해서 리플 코인을 올라가면 내려오게 만들고 올라가면 내려오게 만들었다는 거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SEC가 또 한 번 항소를 할 것이다, 말 것이다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항소 안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도 체크를 해드릴 거니까 한번 SEC가 왜 항소를 안 할 것 같은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분 말고도 뭐가 있습니까?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금리 인하를 얼마나 할지 몰라서 이러한 불확실성들이 남아 있다 보니까 어때요? 시장을 하방 압박을 가져오게끔 만들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부터 우리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자, 지금이 이렇게나 하방 압박을 받고 내려왔던 시점이었고 말 그대로 이 700원 라인을 단단하게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우리 이 시점에서 어떠한 모멘텀 때문에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수익 구간은 어떻게 만들어가면 좋을 것인가 하나씩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니플 코인, 저 또한 니플에 투자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700원 라인에 있으니까 저 또한 답답하거든요. 지칠 수밖에 없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시점을 한번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 길 수 있습니다. 길어도 끝까지 보신 만큼 확실한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문자 내용도 확인해 보시면 더욱더 좋겠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저한테 문자를 넣어주시는 것도 무료, 제가 답장 넣어드리는 것도 무료입니다.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만큼 문자도 받아보시고 그런 다음에 문자가 마음에 든다, 카톡방 들어와도 상관없으니까 모두 다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부분을 먼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말씀드렸던 니플 고래들이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을까,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9월 10일 날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거래소의 니플은 잔고가 7개월 내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자, 니플 코인에 거래소에 잔고가 없다? 이거 부정적인 뉴스입니까? 아니죠. 굉장히 좋은 뉴스입니다. 왜? 우리가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물량을 뭐라고 합니까? 매도할 물량, 매도 예정 물량이라고 우리는 판단하죠. 근데 거래소의 물량 자체가 없다라는 것은 매도할 물량이 아예 없다, 7개월 내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린 더욱더 긍정적인 힘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 뉴스 한번 보시죠. 니플의 고래들 뭐라고 합니까? 고래들은 4천만 니플을 거래소에 전송했다. 자, 그러면 거래소에 4천만 니플을 이동했으니까 이거는 부정적인 뉴스가 맞습니다. 하락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씀들은 아닙니다. 이게 9월 12일 날 어제 날짜 났던 뉴스거든요. 니플의 고래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거래소로 이동했죠. 근데 물량을 보세요. 4천만 니플입니다. 얼마입니까? 대략 300억 원가량 됩니다. 자, 300억 가량을 매도하려고 거래소에 내놨다? 이거는 무엇을 말합니까? 당연하겠지만 이 물량을 받아줄 매수자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린 블록딜이 형성되었다, 대량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대량 매매 같은 경우, 블록딜 같은 경우 시장에 영향을 덜 주기 위해서 주식 같은 경우는 장외로 움직임을 가져옵니다. 4천만 개의 니플이 매도가 된다. 당연히 부정적인 뉴스는 맞지만 매수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보시면 지금 단가에 굉장히 매력적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 말 그대로 블록 딜이죠. 딜을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지금 단가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했을 거니까 매력적이다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 그렇다면 무엇을 말합니까? 고래들 또한 지금 단가가 굉장히 매력적이구나 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겠지만 현재 니플 코인은 시장의 하방 압박을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받았고 금리 변수에 영향을 받았고 분석가는 이 9월 이후에 큰 상승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 자, 이 부분에 플러스해서 SEC 항소권도 있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 한번 해드려 볼게요. 제가 차트를 보실 때 일봉만 보는 게 아니라 주봉을 보면서도 같이 판단해야 된다. 제가 이 동그라미들 뭐라고 했습니까? 이 동그라미는 1,000원대 라인을 맞고 떨어진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긴 기간, 긴 시간 동안 박스권 라인을 형성했습니다. 박스권 형성했을 때 여기 보시면 1,000원을 뚫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1,000원 뚫고 올랐다가 내려오고 다시 또 그 모습 그대로 반복적으로 보였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1,000원대 라인이 강력한 저항 구간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고, 이 저항을 못 들었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SEC가 아직까지도 니플과 해소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1,000원을 뚫고 올라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됐죠. 강력한 저항 구간이 바로 SEC, 미국의
증권위원회였습니다. 자, 증권위원회, 니플, 너희는 증권인데 왜 우리 증권법을 따르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4년 내내 힘들게 만들었던 게 바로 SEC였습니다. 당연히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이게 해소가 안 됐는데 이 박스권을 돌파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미국 법원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SEC, 니플 이제는 그만 싸워라. 이게 리플이 개인들한테 판매한 건 증권성 여부가 없었고 기관들한테 판매한 것만 증권성 여부 있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해 줄게. 이 부분으로 둘 다 우리가 이겼다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항소를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근데 항소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닙니다. 10월 초까지 항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징금, 과태료 부분도 이때까지 나는 유예를 하게 해주세요 라고 예측했다라는 거.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SEC가 혹시라도 항소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거진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10월 달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일개 기관이 대선을 앞두고 항소해서 다시 한번 재정적인 자금을 쓰고 시간을 투자한다. 이거는 정권 바뀌는 시점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 SEC는 모험을 걸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니플 코인 SEC는 이제 없는 악재다. 근데도 우리는 시장의 흔들림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도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SEC가 과연 항소를 안 할 것인가? 그 부분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거 보시죠. SEC, 니플 소송 항소 결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9월까지 보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9월이 아니라 10월 초까지 마지막 항소 기간까지도 보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SEC가 니플 소송의 항소 결정이 쉽지 않은 이유 첫 번째 뭐였습니까? 재정적인 지원이 힘들 수 있다. 두 번째로 뭐가 있죠?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할 수가 있다. 이 두 가지를 포함해 보면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연히 정권이 바뀔 수 있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모험을 걸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그래서 결정이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SEC 가상자산 10개의 증권성 입증을 이미 포기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SEC가 확실히 힘이 약해진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어떤 걸 말하죠? 제가 지난 청문회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CFTC 누굽니까? 미국의 상품선물위원회입니다. SEC는 증권위원회죠. 둘 다 똑같은 미국의 증권위원회 그리고 상품선물위원회 똑같은 기관입니다. 근데 CFTC는 뭐라고 합니까? 코인의 80%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SEC랑 정반대의 의견을 얘기했죠. 미국의 기관들끼리도 서로 의견이 불분명하게 나뉘어지고 있다. 그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SEC가 그만큼 힘이 많이 빠진 상태다. 그리고 SEC 위원장은 누가 임명했습니까?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사퇴했죠. 왜?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부분으로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나섰습니다. 당연히 노선을 바꿀 수밖에 없죠. 왜? 민주당과 공화당이 싸우는데 공화당 트럼프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가상자산 시장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민주당 캠프에도 당연히 의견이 바뀔 수밖에 없겠죠. 이렇다는 건 SEC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25년도 초에 사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루머가 아니라 확실성 있게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는 건 지금 니플 코인을 가로막고 있던 가장 큰 악재성 이벤트였던 SEC가 없어진다. 그렇다는 건 여기 1000원 라인을 돌파하는 시점 자체가 금세 돌아온다. 당연히 1000원을 돌파했을 땐 새로운 시세가 나오고 새로운 변곡점이 발생될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1달러도 중요하겠죠. 2달러도 중요할 거고 29달러도 중요할 겁니다. 이렇게나 많은 예측관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왜 1000원을 계속적으로 강조 말씀드리냐? 여기를 막고 항상 떨어졌던 니플이었는데 여기를 막고 다시 끌어올려 준다. 라고 한다면 새로운 시세가 나올 부분이 명확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차트 분석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단가들 보이시죠? 이 단가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목표 단가가 아니에요. 지지와 저항 구간을 체크해 놓은 이 부분인 거고 이 라인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한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 이 부분만 확인하신 다음에 매수와 매도에 적응하셔도 충분할 거라는 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담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에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이면 이 모든 부분 다 무료로 넣어 드릴 거니까 확인해 보시고 확실한 수익관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리플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뭐가 있을까?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한 부분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면서 할게요. 자, 최근에 해당되는 리플의 CEO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금융사들, 미국 한국의 금융사들과 협력해서 한국에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을 키우고 싶다. 커스터디 사업은 수탁 사업을 말합니다. 수탁 사업 말 그대로 은행처럼 보유하고 보관할 수 있다라는 거. 은행입니다. 자, 그렇다는 건 은행에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대출도 받죠. 전체적인 통괄적인 금융 시스템을 모두 이용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은행이에요. 스탁 사업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곧 금융시장에 리플이 확실하게 뛰어들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 글씨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헬스가 당선되더라도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임기가 지속되지 않고 사임할 가능성이 높다. 왜? 미국 법과 SEC 의견은 상충되기 때문이라는 이 부분을 강력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거. 물론 이 모멘텀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SEC 건도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 커스터디 사업, 스탁 사업이 얼만큼의 시장 사업의 기대 가치가 높냐? 그것 또한 확인해 봐야 되겠죠. 사업 규모가 큰지 작은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얼마입니까? 커스터디 신규 시장 규모는 10조 달러입니다. 10억도 아니고 10조 달러를 예상하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확신한 시장에 해당되는 기대 가치가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관점을 만든다. 여기에다가도 플러스해서 그레이스케일에서는 펀드를 만들었다. 당연히 ETF를 바라고 있는 시점이겠죠. 이 부분이란 것은 더욱더 긍정적인 시그널을 전달할 수밖에 없다. 자,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뉴스 화면 보시죠. 이게 뭡니까? 증권이 아니다. 리플은 법원 판결로 인해서 반전의 이미지를 가져가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 IPO, ETF 계획에 껑충 뛰어올랐다. 자, 제가 이 부분에서 CBDC도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CBDC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이용 안 하죠. 이제 이 부분이 신용카드로 넘어간다라는 거. 그런데 신용카드만 쓰시다가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가는 현재 시점을 보여주고 있다. CBDC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도대체 언제 개발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혹시라도 있으실까봐 CBDC는 한국은행, 우리나라 한국은행 또한 계속적인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고 중국, 러시아, 많은 글로벌 국가들이 이미 CBDC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IMF, 국제통화기금까지도 리플과 손을 맞잡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의 연동 관계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안정적인 코인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을 하고 있죠. 스테이블 코인도 말씀드릴 게 많은데 일본에서는 벌써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을 경영하고 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미국은 CBDC 그리고 해당되는 스테이블 코인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걸 결정할 것인가 스테이블 코인 중에 무게감을 많이 싣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리플 입장에서 해당되는 두 가지를 모두 갖고 있으니 당연하겠지만 미국에서는 리플을 절대 버릴 수 없는 카드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또한 IPO 주식시장의 상장을 말하고 있고 ETF 펀드 시장의 상장을 말합니다. 자, 이 두 가지 부분은 SEC의 힘이 필요하겠죠. 근데 SEC 위원장이 2025년도 초에 사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25년도부터 확실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발생된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힘을 가져올 수밖에 없겠죠. 말씀을 드렸던 이 스테이블 코인 한번 보시면 리플 CEO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 9월 9일 날 엔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의 출시는 시간 문제다. 근데 우린 미국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 미국 입장에서 이 부분에 둘자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CBDC냐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이냐. 달러를 발행하고 있는 기축통화국인 입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더욱더 옹호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겠죠. 이러한 부분에서 리플은 두 가지 토끼를 다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어떻습니까? 니플코인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이제야 이 1,000원 라인을 돌파하는 시점을 가져간다. 그렇다는 건 안정적인 수익관에서 더욱더 큰 상승력을 가져오기 위한 전초전에 불과하다는 거. 그리고 이 박스권 라인 1,000원 밑에 있는 이 764원, 65원 많이 올라간 단가도 아닌 부분에서 물론 매입 단가 높으신 분들은 힘들 수밖에 없죠. 근데 내 매입 단가 올라가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임을 잡아서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권 높이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또한 수익권은 어떻게 하면 더욱더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나씩 하나씩 모두 체크해 드릴 거니까 1억을 투자하시는 분, 1,000만 원 투자하시는 분, 100만 원 투자하시는 분 다들 틀리게 잡아 드릴 수밖에 없겠죠. 하나씩 하나씩 직접 제가 컨트롤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니플코인 어떠셨습니까?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저한테 문자 넣어주시는 것도 무료, 제가 답장 넣어드리는 것도 무료니까 먼저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 만들어서 안정적인 투자 함께 진행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